몇 쪽에? 91쪽에 28번. 91쪽에 28번 보자. 91쪽에 28번. 오케이. 우리나라 서로 다른 계절의 일기도라고 써있네. 그 다음에 가를 보니까 시베리아 쪽에 고기압이 있고 서고 동조야. 그리고 내가 뭐라고 그랬지? 기압선의 간격이 좁다. 알았니? 이러면 이것은 겨울철이다. 바람이 센 거니까 한파. 그 다음에 나는 간격이 넓지. 그 다음에 우하기에 고기압이 있지. 사실 그 기단들의 기압 전선은 위치는 그대로 있고 고기압은 숨쉬는 고기압이라고 그래. 무슨 얘기냐면 원이 세 개가 이렇게 촘촘하게 있다가 겨울철에는, 여름철에는 그 세 개인데 간격이 넓게 막 우리나라까지 세력이 들어오는 거거든. 숨쉬는 고기압이란 말을 써. 그러니까 간격이 넓어진다는 거지 여름철에. 그래서 나는 여름철 일기도야. 그 다음에 남고북쪽 서고동쪽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되고 1번은. 그 다음에 날씨의 특징 그러면 한파, 폭설, 사만사온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또 93쪽에 9번. 93쪽에 9번 한번 봐봐. 자, 93쪽에 9번을 보시면, 자, 공기 500g을 이랬으면 이건 무슨 얘기일까? 맨날 2kg을 혹은 3kg을 이런 말을 하다가 갑자기 2분의 1로 확 줄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포화시키려면 이랬거든. 수증기 몇 g을, 지금 이런 얘기야. C공기잖아. C공기는 현재 1kg 속에 몇 g 있어? 7.6g 있잖아. 그럼 500g 그거에 반. 알았어? 네. 그렇게. 그래서 몇 g을 더 공급해야 되느냐? 그럼 C공기는 지금 현재 3.8g 있지. 근데 그게 몇 g이 되면 27.1의 반. 그게 포화량이야. 그지? 그러니까 13.5 이 정도 되려나? 네. 그러면 그게 13.5에서 빼는 거야. 3.8g을. 그럼 그만큼을 더 넣으면 돼. 알겠어요? 그럼 9점대 나오겠네. 3번 정도 답 나오겠다.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전체 그 비례값 찾는 거 요거 좀 잘 배워두면 고등학교 과학이 좀 쉬워져. 그 다음.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첫 번째 문제를 보면 기권입니다. 기온에 따라서 높이 또는 고도로 불리는 요거예요. 보통 15도씨, 평균 기온이 15라고 잡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죠. 요 정도가 한 12kg. 요게 한 50kg. 이 정도가 80kg 정도 되거든요. 여기를 무슨 권이라고 불러 우리가? 대륙권, 성충권, 중간권 이렇게 각 권의 특징도 봐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가 기상현상이죠. 그리고 특히 여기를 보면 여기가 A인 거죠. 올라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20에서 50은 어때요? 올라가고 있죠. 이게 B인 거죠. 여기가 C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들이 기권분포를 보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쓴 데는 이제 대류현상이 없고 빨간색만 대류현상이 있다는 거죠. 자, 기권 공기의 80% 이상이 A층에 존재한다. 90% 이상이 존재하는 거죠, 사실. 그죠? B층의 기온이 높아지는 것은 X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오존층 맞는 얘기예요. 다음에 C층은 기상현상이 절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D층 상부에서 이런 얘기 있는데 D층 상부는 오로라예요. 유성은 여기입니다. 중간권. 그쵸? 그런 것들이 함정으로 있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기억이나 디귿으로 기억이나 니은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자, 복사에너지입니다. 복사에너지라는 건 에너지의 이동 형태를 말해요. 직접 가는 거죠. 직접. 지가 직접. 대류나 전도와 같이 뭔가를 매개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갑니다. 태양이 흡수하는 복사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죠. 그죠? 방출하는 게 태양 복사 에너지고, 그죠?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는 지구 복사 에너지다. 맞죠? 무슨 선 영역이라고 하냐면 보통 적외선이라고 그래요. 적외선. 그리고 태양 복사 에너지는 가시광선.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지구의 대기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대부분 흡수한 뒤 다시 방출한다. 어떻습니까? 지표로도 방출하고 저 위로도 방출하는데 지구 복사 에너지의 대부분을 흡수한 뒤 얼마 정도 흡수해요? 보통 103%를 방출하고요. 그죠? 123%, 167% 정도를 흡수하는데 실제로 그 중에 어디서 흡수하는 거? 태양 복사 에너지에서 흡수하는 건 거의 20% 정도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구의 대기가 지구 복사 에너지를 대부분 흡수한 뒤 다시 방출한다. 대기가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가능성을 두셔야 됩니다. 이것도. 다음에 지구는 달보다 더 많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그렇진 않죠. 동일한 태양 복사 에너지인데 대기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얘는 니은 디귿으로 답을 잡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다음 지구와 달의 복사 평형입니다. 어떤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량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같은 상태를 복사 평형이란다. 아주 정확한 말을 써놨습니다. 그때 복사 평형이 봐요. 색깔별로 달라요. 사실은 검은 색깔이 제일 높고 흰색이 제일 낮다는 거죠. 그때 제가 질문했는데 파란색과 빨간색이 누가 복사 평형이 높을 것 같아요? 느낌에 빨간색이 높을 것 같잖아요. 근데 파란색이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름에 파란 옷을 입으면 시원해 보이네 보이는 거죠. 그게 더워요. 알겠습니까? 자, 지구의 온실기체는 수증기, 메테인, 이산화탄소가 있고 달에는 온실기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맞는 설명 아니에요? 특히 수증기 조심하라겠죠.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달과 지구는 거의 비슷한 거리에 존재하므로 태양 복사의 흡수량이 비슷해. 이건 좀 부끄럽죠. 3번은 그저 대기가 없는데 그저 평균 온도는 지구가 훨씬 높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지구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랑 지구 복사 에너지의 출입을 나타낸 건데, 자, 여기서 보시면 100 들어왔고 결국은 A가 얼마 들어왔어요? 70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방출하는 거 100 흡수하고 태양 우주 입장에서는 100 방출하고 100을 흡수한 형태고요. 지구 자체도요. 솔직히 한 70 흡수하고 70 방출한 형태예요. 결론적으로는. 자, 이건 지구와 우리 지구라는 말은 지표 대기를 모두 포함한 표현이에요. 이게. 자, A는 대기와 지표면에서 일어나는 흡수로 70이다. 50이 지표고요. 대기가 20이에요. 아셨습니까? 다음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로는 질소가 좀 부끄럽죠. 갑자기 끝에 저거 낚였죠. 여러분들 괜찮아요? A 값이 계속 증가하여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지구 온난화라고 한다. 여러분 솔직히 지구 온난화는 누구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대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대기. 그러니까 방출하다 중간에 흡수해서 되반사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비닐하우스의 온도가 높아지는 게 태양 복사 고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비닐하우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아셨습니까? 다음 전열기를 켜고 10cm 떨어진 알루미늄 컵. 이거는 뭐에 해당됩니까? 전열기보다 거리가 멀다면 좀 더 낮은 상태에서 복사평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A 도시는 A는 보니까 21에서 복사평에 도달했고 B는 18에서 그럼 거리에 따른 복사평형을 말하는 거죠. 자, 복사 에너지 흡수량은 A가 B보다 크다. 됐습니까? 다음 B는 A보다 복사평에 도달한 온도가 더 낮았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4분 이후부터 여기 4분 보이죠? A와 B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같다? 누가 커요? A가 큽니다. 아셨어요? 흡수량과 방출량은 똑같으니까 온도에 관계없이 물체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모두가 다 부끄럽죠. 그죠? 그래서 개응기응만 답입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 환경변화 잘못 설명한 거.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증발하니까. 폭우, 폭염, 폭설 이미 여러분들이 다 겪어봤죠. 그 다음에 멸종하는 생물이 생겨나고 다시 생태계 교란이 될 수도 있고요. 바다에 떠있던 빙산들이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질 수도 있다.
어떻습니까? 빙산이 얼마나 크기나.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물에다가 얼음 띄워봐요. 물에다 얼음을 딱 띄우면 얼음 높이 높아지는 거 알죠? 자 그럼 얼음 다 녹으면요 맞아. 그대로예요. 알았습니까? 이거는 육지에 있던 만년설이 녹아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좀 어렵죠 이거는. 그죠? 그리고 그런 말을 해요. 보통의 그 대륙붕의 면적이 넓어진다 이런 표현도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대륙붕이라는 게 수심 150m 이하짜리들 그런 게 더 많아질 수 있죠. 왜 물이 차고 올라오면. 맞죠? 대륙붕의 면적이 넓어질 수 있다. 자,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지구 평균 기온 비슷하죠? 자, 모르는 것. 산업화에 따른 화석연료 사용량 증가 가장 큰 원인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화석연료 때문에 CO2가 많이 발생하니까. 수증기와 메테인 같은 다른 온실기체는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부끄럽죠? 얼굴이 붉혀지면서 풀어야 돼요, 이거는. 아이, 창피해. 지워버려야 돼요.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과 농도 증가는 온난화에 비례한가? 맞습니다. 그죠? 데이터적인 표현이 기억되고. 자, D가 현재 수증기량.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수증기량의 변화 없이 이렇게는요. 기온이 있을 점보다 만약에 낮아질 때 나타나는 현상.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수증기량 변화 없이 그러면 하루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루. 근데 얘가 저녁이 되거나,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잖아요. 맞죠? 이렇게 되면 뭐가 맺혀요? 이슬, 그거 쳐드립니다. 알았죠? 그래서 차가운 음료수 컵 표면에 물방울이 생긴다. 어떻습니까, 이건? 물방울이 생겼잖아요. 안개가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겨울철 따뜻한 강이나 호수에서 물안개가 발생한다. 안개 발생한다. 중요한 건 뭡니까? 잘 봐요. 공급을 받아서 생기느냐, 그냥 생기느냐, 온도만 낮아져서. 이 공급받은 애 누구예요? 지금 공급받았지 않습니까? 리얼 공급받았잖아. 증발했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관계예요. 알았습니까? 다음. 여러분 이 문제 읽어보니까 기억력 중에 누가 다 날아갈 것 같아요? 당연히 기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로 알고 계세요. 얘들 만약에 온도가 일정하잖아요? 그러면 얘들의 증발 속도는 동일해요. 기억력이. 온도가 동일하면. 증발의 속도는 똑같다고요. 응축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얘처럼 물의 높이가 어느 정도 낮았다가 딱 동쪽 평면에 도달하는 거거든. 근데 얘는 요 표면 위가 포화될 일이 없어요, 거의.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응축 속도가 증발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얘는 어때요? 요 공간에 포화 수증기압이 되면 응축 속도 최대로 커지거든. 근데 그게 증발하는 속도와 같아지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같아지면 이제 물의 높이가 낮아진 상태에서 딱 멈춰요. 얘는요, 그냥 다 날아가버려요. 그러니까 1번은 쳐다도 보지 마시고요. 2번 어때요? 부끄러운 거고요. 3번. 하나만 불포화죠? 기억만 불포화예요. 알았습니까? 니은은 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기억 내에서 모두 물 높이는 낮아지고 높이를 비교하면 물 높이는 니은이 높습니다. 아셨어요? 기억은 어쩌면 어디까지 가요? 바닥까지 갈 수 있어요. 다 날아서. 답이네. 알았습니까? 자, 포화 수증기량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과정이래요. 자, 지금 보시면 장갑을 끼고 둥근 바닥 플라스틱에 뜨거운 물을 조금 넣었습니다. 이거 수증기 공급해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맞죠? 플라스틱 안쪽 면에 물방울이 맺히면 고무 마개로 입구를 막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단열 팽창, 단열 압축을 통해서 뭐를 한다? 안의 온도를 낮추고 높이는 건데 이건 단열 팽창이죠, 말 그대로. 물방울이 맺히는 건. 헤어드라이로 플라스틱을 가열해서 내부의 변화를 관찰한다. 이거 뭡니까? 온도를 높여가지고 수증기화 시키는 거잖아요, 과정 자체가. 가열한 플라스틱을 찬물이 담긴 수에 넣어 식히면서 내부 변화를 관찰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순서를 지금 뭐 한 거야? 막 섞어놓은 거겠죠? 그래서 봐요. 가 다음에
다 다음에 라 다음에 나 정도 되겠죠. 그죠? 순서가. 그래서 과정 가는 수증기 공급 맞았죠? 과정 나는 포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어때요? 당연히 응결이 시작되는 건 무슨 점에 도달했다? 이슬점에 도달했다는 표현을 하니까. 그 다음에 3번은 헤어드라이어로 플라스크를 가열한다. 공기의 이슬점이 감소한다. 여러분, 오히려 이슬점이 증가해죠. 왜? 수증기량이 많아지니까. 맞습니까? 수증기량과 이슬점은 비례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다. 자, 구름의 발생 원리입니다. 가압장치가 있고요. 여러분, 압력을 가하면 어떻게 해요? 단열 압축이죠. 왜 그래? 우리 힘들어해. 그거 한번 봤다고 그냥 하체에 힘이 다 풀려가지고. 좋네. 괜찮아. 단열 팽창을 시키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내부 온도가 떨어지고 뭐 물방울이 맺히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자, 페트병에 물을 조금 넣고요. 뚜껑을 닫으면 과정부터 뚜껑에 대한 간이값이 여러 번 누른 다음 뚜껑을 열어버리자. 야, 열어버리면 갑자기 팽창이 일어나죠. 그죠? 그럼 내부 온도 떨어지겠죠. 이슬이 맺히겠죠. 옳지 않은 것. 기온이 내려간다. 공기는 팽창한다. 뿌옇게 흐려진다. 페트병 내부의 상대 습도는 감소한다. 그렇죠? 여러분, 습도는 이슬이 맺히면 100%예요. 무조건. 그리고 페트병 내부의 실제 수증기량은 일정하다. 일정하게 그죠? 얘들이 막 이슬이 맺히면 줄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 수증기량 같은 경우는 막 생기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4번. 자, 요런 걸 뭐라 그러죠? 막 돌다가 물방울이 굴고 떨어지는 거. 병합설. 병합설. 이걸 빙정설이라고. 이게 어디에요? 적도. 저위도. 얘가 중위도. 알았죠? 온대 쪽, 온대 지방. 그래서 뭐 1번 가을 빙정설 부끄럽죠. 바꿔놨죠. 틀렸고. 주로 저위도 지역에 해당하며 전 구간의 구름의 온도는 0도씨 이상이다. 어떻습니까? 맞아요. 해당사항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계속 이런 비가 내린다 했죠. 여러분, 이 문제가 조금 신선했죠. 네. 어려웠어요. 자, 지금 A 지역이고 동해안에 위치한 A 지역이고요. 그게 어디라는 거야? 바닷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네. 지금 바닷가인데 풍속의 변화를 정했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야, 바람이 세다 약하다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낮이죠, 이거요. 여기는 어디예요? 그럼 낮에는 뭐 떠요? 해풍. 그거 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해풍이면 이렇게 불겠죠, 이렇게. 알았습니까? 이게 낮이고요. 밤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밤에 육풍이 불겠죠, 밤에는. 이게 밤이에요. 이거 보여주는 거죠. 14, 16이면 언제입니까? 아니. 낮이네요. 네. 그럼 해풍이네요. 네. 동쪽에서 부는 거네요. 동풍이죠. 그거 부는 거예요. 데이터는 이상한데 막 복잡하게 써있는데 되게 단순하게 부는 거 보는 거예요. 아, 되게 허무하다. 그러니까요. 기간. 막 괜히 막 기단 지나가는 거 같고 막 그림이 막 살벌하죠. 근데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아유, 이거는 자료를 되게 자세하게 막 그죠? 풍속 뭐지? 당동풍인가 막 이러면서 여러분 아, 고위도에서 발생한 기단 여러분 고위도가 어딘지 알죠? 네. 아 따뜻해요 그죠? 그래서 좋아요. 작살 납니다 항상. 고위도는 저 위에요. A씨가 그죠? 대신에 여러분 요렇게 가르면 뭘로 가는 거예요? 사습 건조 습도 가는 거죠? 요건 기온 그죠? 그렇게 자 따뜻하다 부끄럽습니다. 여름에 D의 영역 이게 무슨 고기압이라 했어 내가 아까 숨 쉬는 고기압이라 했잖아. 그래서 세 개인데 원이 세 개인데 겨울엔 요랬다고 쪼그라들어가 여름에는 넓어지는 거야. 이거 나중에 지구과학 2에도 안 나와 이건. 선생님이 진짜 옛날에는 심층면접 보면서 다 뒤져봤어. 이게 숨 쉬는 고기압이라고 애들이. 그래서 얘들이 키다리 고기압이야. 키다리 고기압. 수직 등압선도 나중에 니네가 지학을 보면 나오거든. 관심이 없으니까 뭐 거기 지학, 그치? 하여튼 숨 쉬는 고기압이라 등압선 간격이 넓어. 특징적으로. 알았어? 그게 여름철이야. 자,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난다. 됐지? C로 인해서 동해안 지역에 저온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실제로 그러면 저온현상, 그러게 동해안 지역의 저온현상이라는 건 지금 얘의 접근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사실 이거보다는 높새 바람이 많이 나와 사실은. 태백산맥을 넘어서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고,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오스트리아 지방에서 처음 관측됐다 그래서 팬 현상이라고. 팬? 어서 들어볼 거야 이제 나중에 한 번은. 알겠어? 지금도 뭐 이건 탈루만은 아니잖아, 그죠? 얘들이 한랭 건조니까 거의 한랭 다습한 기단이니까 저온의 현상이 나타나죠. 봄과 가을에 비의 영향으로 온난 다습한 날씨, 이거 무슨 지역이야 그랬어? 온대성 저기압이 계속 지나가요. 저 양치간 기단 때문에. 알겠죠? 날씨가 변덕스럽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남동풍 불었다 북서풍 불었다 막 그 날씨 비와 이슬비 내렸다 따뜻했다 다시 또 동남에 의해서 소나기 내렸다 막 정신없죠. 다음 전선입니다. 여러분 전선이 뭐예요? 만나는 경계선이죠. 네. 면은요? 만나는 면이고요. 지금 그거 물어본 거예요. 한랭전선은 온난전선과 회색전선이 겹쳐서 말 갖고 장난치는 거 심하다. 회색은 같은 방향으로 볼록 뾰족이 있지. 누가 따라잡은 거야? 저희 한랭이 따라잡은 거라고. 속도가 빨라서. 네. 전선을 경계로 기온, 습도, 바람 등 날씨가 달라진다. 오케이, 그죠? 예. 회색은 세력이 비슷한 두 기단, 이거 뭐야? 정체 얘기지, 정체전선. 그지? 정체전선 어디에서 비 내려? 북쪽, 위와 아래. 위쪽에서 비가 내린다. 알았지? 소나기와 이슬비가 겹쳐지잖아, 우리가. 성질다른 두 기단이 만나 섞이지 않고 생긴 경계면을, 여러분, 경계면이 뭐예요? 면. 전선면이지, 이건 전선이 아니라. 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체전선, 북태평양, 북쪽이 청계단 누구? 그지? 얘랑. 다음 우리나라 주변의 한란과 이거 온대성 저기압이라고 그러지. 혹시 열대성 저기압 뭐라 불러? 열대성 저기요. 이게 온대성 저기압이고 열대성 저기압도 있을 거 아니야. 네. 태풍. 그때 했어 수업 시간에 네가 왜가지고 막 헤리케인 너 얘기 다 했어 시가 우리 뭐 언제 한 거야? 기억나냐? 그지? 네가 그때 막 다 얘기했어. 결국 봐라. 이런 한랭전선 찬공기가 얘를 따라 잡는단 말이야. 그럼 D는 일단 니들 알지? 날씨가 D가 제일 먼저야. 네. 그 다음에 D가 지나가면 C가 오고 C가 지나면 B가 오고 B가 지나면 A가 오고. 그게 온대성 제가 뭐 오른쪽으로 이동한단 말이야.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야. 네. 왜 우리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 항상 날씨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다시 한번. 야, 아침에 일어났는데 노을이 떠. 노을이 지는 거는 공기가 수증기량이 많아서 노을이 지는 거고요. 사실은. 그럼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침 노을이 져. 그럼 어느 쪽 하늘에 노을이 있다는 거야? 동쪽이잖아. 네. 자, 그 노을은 그 습한 수증기는 우리한테 영향을 줄까 안 줄까? 맞아요. 얘가 있잖아. 서에서 동으로 날씨가 이동한다고. 그럼 동쪽 날씨는 이미 우리를 지나간 거야. 근데 밤에 저녁 때쯤에 노을이 지네. 그 다음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니네가 딱 봤을 때 서쪽에 날씨가 비구름이 잔뜩 있어. 저거 오겠다 싶으면 되는 거고, 동쪽은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새 동이기 때문에. 알았지? 자, 그 다음에 A는 전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했는데 A는 지난 거야. 네. 알았어? 그 다음에 A 지역의 기온은 높아지고 부끄럽다. A는 무조건 찬 공기가 다가온다. 얘 이렇게 이동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네. 알았죠? B 지역은 현재 지속적으로 약한 및 부끄럽고, 여기 뭐 맑고 따뜻하고,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얘를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된 상태라고 보면 돼. 그지? 여기가 온난, 맞지? 한랭, 그죠? 네. 그래서 얘들이 저기압이잖아. 이게 저기압 중심부거든. 로우.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상승률이 이거지. 이쪽은 무슨 풍이 불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 여기는 북서풍, 여기는 남서풍, 여기는 남동풍. 이렇게. 그래서 잘 봐. B가 이거잖아. 그지? 근데 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얘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봐.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된다. 잘 봐. 어떻게 되고 있어? 막 따라잡히니까. 나중에 다 잡히면 어떻게 될까? 소멸해. 사라져.
알겠지?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네는 바람이 어때? 남동풍, 남서풍, 북서풍, 풍향이 어떠냐? 시계방향. 이런 식으로. 알았지? 네. 그래서 C지역은 온난전선이 통과했다. 여기 온난전선이 통과했다. 그 다음 D지역에서는 저군형, 이거 뭐요? 저기 충문형 구름이지. 네. 그리고 이슬비가 내리죠. 네. 그렇다면 뭐가 답이요? 그 4번. 4번. 그러네. 통과하고 있다라고 했으면 온난전 통과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네. 그지? 그죠? 왜? 전선 얘가 통과하고 있다라면 여기 날씨와 여기 날씨가 모두 공존한데 얘는 이미 이슬비가 내렸다가 개인 거야. 그럼 나중에 누구 영역에 들어와? 이제 한랭 연성 영역에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가장 여기서 그럴듯하다면 4번밖에 없어. 나머지 너무 확실하게 틀렸고요. 네. 알았습니까? 자, 온대 저기압을 나타냈네요. 여러분 우리나라 어떨까요 지금? 우리나라요 약간 흐려요.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비 와요. 이슬비. 풍향이 점점 남동풍으로 바뀌었다가 좀 있으면 개요. 남서풍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소나기 와. 이게 봄. 알았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온대저기압을 기업과 니은으로 잘랐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여기 찬 공기야죠. 네. 탈락. 요거 맞네요. 탈락. 그럼 B. 그죠? A지요. 따뜻하고 맑다. 이거죠. 이건 괜찮았죠? 네.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온대저기압입니다. C지역의 날씨는 맑다. 맞죠? 네. B지역은 기온이 낮으며 소나기 내린 거 맞았죠? 네. 시간이 지나면 폐색 전선 어때요? 이게 만나는 게 폐색이에요. 네. 다시 말해서 시간 지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오른쪽 동쪽으로 빠지면 이렇게 돼요.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요걸 회색 요걸 폐색이라고. 요걸 폐색. 알았죠? 예. 뭐 때문에 생긴다고? 속도차 때문에. 알았지? A 지역은 보이죠? 반시계 방향으로. 여러분 여기는 저기압 중심부잖아요. 네. 반시계로. 네. 이해 갔죠? D 지역 현재 바람이 불지 않으며 부끄러워요. 그죠? 남동풍의 바람이 불고요. 그리고 이슬비가 내리고 있겠죠. 네. 그죠? 시간이 지나긴. 다음 우리나라 온대저기압이 지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이거 계절 언제예요? 봄 가을이에요. 온대저기압은 이동성 고기압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이동성이라는지 알겠죠? 이동성 고기압이란 말을 날씨에서 많이 씁니다만 왜 그럴까요? 얘기했죠. 아까 숨쉬는 고기압은 저 고기압 중심부는 가만히 있고 세력만 커지는 거 이런 거요. 기단들의 특징을 안 받는 거죠. 이동성 고기압은 그래서 양찌강 기단 같은 애들이 이동성이에요. 비교적 좀 규모가 작죠. 자, 온대저기압은 북쪽의 찬 기단과 남쪽의 따뜻한 기단이 만나서 만들어집니다. 알겠어요? 이게 그래서 중위도에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남쪽의 저위도 쪽에 따뜻한 바람하고 공기하고 북쪽에 있는 공기가 막 만나서 틀어지는 거거든요. A지역에서 형성되는 구름은 위로 발달되어 있다. 아니죠. 넓게 펴 있겠죠. 충문형. 틀렸습니다. 알았습니까? 자, 요게 언제라고요? 널찍널찍하네. 여름. 이거 겨울이죠. 그래서 여기 서고 동조잖아요. 대표적으로. 맞죠? 그래서 가는 여름철, 가 계절은 남고 북저형이라고 해야죠. 이 니은은 틀렸어요. 나에서 우리나라 동쪽은 서쪽에 비해서 날이 흐릴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동쪽에 뭐 있습니까, 여러분 다? 저기압들이 막 장한테 배치되어 있잖아. 나 슈리죠, 당연히. 그 다음에 가계절에는 태풍이, 나계절에는 큰 일교차에 의한 첫서리가 나타난다. 여러분, 첫서리라는 게 초겨울이거든요. 거의. 일교차가 심하니까 어차피 겨울철에는 서리가 내리잖아요. 보통. 효과를 미는 때는. 알겠습니까? 됐습니다. 많이 어려웠죠? 목을 쉬었다고 씁시오. 거기 페이지 100쪽에 보면
자, 사실은 움직임을 정의하는 것이 역학인데 말 그대로 힘이 작용하는 그런 물체의 움직임을 말하는 거야. 운동은 항상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거냐? 힘이 있어야 이제 운동의 변화가 생긴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한다. 운동하는 것을 우리가 빠르기, 그리고 그 빠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런 것들로 많이 나타내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학에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 배웠지, 니들. 혹시 2차 함수 배운 애들 있어? 2차 함수? 2차. 2차 방정식 배웠어? 배웠어요. 이거 잘했어. 거기까지만 알면 고등학교 물리까지 다 할 수 있어. 보통 이제 조금 물리학을 막 굉장히 어렵게 가르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 야, 이거 미분이고 뭐 적분이고 이런 말 쓰거든. 근데 미하고 적이란 말을 잘 봐봐. 뭐가 쪼개는 걸까? 느낌상. 적분이 쪼개는 거. 쌓을 적자야. 미분이 쪼개는 거고 미세하다. 미생물학과 뭐 이런 거면 생물이 작은 거를 연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미분이 쪼개가는 거고 적분이 키워가는 거라면 1차가 2차로 가면 그거 적분이겠냐 미분이겠냐? 그게 적분이라고 하는 거야. 2차가 1차로 가면 그렇게 얘기해서 얘기를 해. 나도 이제 얘기는 할 건데 그런 식으로 그래프상으로 운동을 배워놔. 왜 그럴까? 운동을 보고 운동을 측정하는 게 실질적인 거지만 너희들은 동화책을 배우는 거야. 너네 동화책 배울 때 재밌었지? 왜? 딱 보면 요놈 나중에 벌 받겠다. 요놈 나중에 상 받겠다. 이러잖아. 네. 이게 그래. 여기 있는 물리학이. 그게 너무 쉬운 거야 사실은. 여기 어떤 중간중간에 뭔가 새로운 뭐 컨셉이 들어오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무난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 막 달리다가 확 돌아서 가는 물체가 어디 있어. 갔다 다시 돌아가지. 근데 여기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너무나 단순하게.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를 파악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과학을 시작한다는 건 자연계열이라는 얘기잖아. 이과. 그지? 그러면 수학적으로 접근하세요. 뭘로? 그래프. 그러면 제일 쉬워요. 알았지? 처음 보면 그 운동이라는 설명이 있고 속력이라는 설명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제가 그냥 단순하게 속력 이러고 끝낼 수는 없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까? 잘 봐봐. 좀 어렵더라도 들어요. 우리는 여기서 물리량을 다루거든요. 물리량을 다루는데 물리량에는 이 값이 있고요. 이 값이 있다고 해요. 들어놓으세요. 알겠어요? 네. 스칼라라는 값은 무엇이냐면 얘만 존재를 하죠. 물리학에서는 이 크기를 뭘로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내요. 숫자로 나타내요. 이게 크기예요. 그러면 벡터는 뭐냐? 방향을 주는 거예요. 방향. 이 방향을 이렇게 줘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주는데 이게 일직선상이에요. 동일 직선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뭐겠어요? G. 맞아요.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그럼 얘가 이거면요. 아래. 그렇죠. 방금 전에 배웠지만 이거면요. 그래요. 이제 다 죽어야 돼. 알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런 벡터량을 적어요. 누가 크냐 그럼 뭐라 그래? 플러스 그게 대수적인 표현이고요. 마이너스. 크기는 뭐로 나타낸다 했죠? 숫자.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죠. 제가 이걸 갖고 끌고 올게요. 뭐라고 해석할래요? 앞으로 1인 거예요. 이건요. G로 7번. 그러면 누가 커요? G. 7이 큰 거예요. 7이. 그래서 내가 숫자라고 적은 거예요. 크기가 뭐냐 할 땐 숫자만 있는 것이고요. 앞에 부호는 방향을 정해주는 거지 수학에서의 뭐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여기서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죠. 수학에서 플러스 1 분명히 마이너스 7보다 크다고 배웠는데 응용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과학은 응용학. 그 수학을 배운 걸 응용을 한다는 얘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 힘의 합력 배웠죠? 힘의 합력. 뭐 오른쪽으로 10N, 왼쪽으로 2N, 그럼 합은 얼마고 이런 거 안 배웠어요? 있어요. 안 배웠어요? 그 1학년 때 왜? 이거 뭐 하는 거야, 부끄럽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떤 물체를 이렇게 놓잖아요. 니네는 그때 벡터 스칼라를 안 배웠으니까 얘를 왜 이거 합하면 이게 적어지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았죠. 제가 이렇게 쓰잖아요. 봐봐요. 만약에 이렇게 썼다. 그러면 자 오른쪽을 내가 이렇게 쓰면 여기가 동쪽이잖아요. 여기가 서쪽이고 그럼 니들이 얘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는 무슨 값이에요? 플러스 2뉴턴이고 얘는요? 마이너스 10뉴턴이에요. 합쳐봐요. 대수적으로. 마이너스 8뉴턴 나오죠? 해석은요? 동쪽으로 18뉴턴입니다. 다시 만약에 나는 이렇게 바꿨어요. 얘를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되면 얘는 10뉴턴이고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죠? 합은 8. 근데 플러스를 동쪽으로 해서 해석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수적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수학적인 계산을 쓰지만 해석학을 할 때는 물리학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이런 거를 바로 벡터라고 불러요. 크기하고 방향.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벡터 배울 때 어떤 좌평수 써주면 이렇게 써줘요. 이 벡터의 뜻이에요. 화살표가 있고 방향이 있는 크기 값이다 해가지고.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들 크기만 있는 값이 뭐냐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얘예요. 방향을 제시할 수 없는 애들이요. 시간은 방향이 없잖아요. 동쪽으로 2시간 후에 보자. 뭐 이런 말 못하잖아. 그리고 질량 있잖아. 질량. 마이너스가 없는 거예요. 질량. 부피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애들이 다 뭐다? 스칼라예요. 그리고 여러분 얘도 스칼라예요. 에너지. 몇 줄, 마이너스 2줄 이런 거 없어요. 알았습니까? 그럼 벡터는 무엇이냐? 벡터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배운 방금 전에 힘, 그 다음에 가속도, 이런 것들이 벡터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스피드라고 하는 게 뭐죠? 스피드? 아니에요, 근데. 그게 속력이에요. 속력이 얘예요, 스칼라. 알겠어요? 그럼 진짜 속도는 뭘까요? 벨로서티라고 해요. 벨로서티.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요. 이게 벡터의 표현이에요. 얘는 속력이에요. 속력과 속도를 왜 구분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설명할까? 물리를 제대로 배우려면 처음 출발이 잘 돼야 이해가 잘 돼요. 그러니까 빌어먹을 학문이 되는 거죠. 시부랄 거 이러면서 그죠? 그런 욕밖에 안 나온 학문이 되는 건 출발이 이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속력과 속도는 왜 써야 되는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주기 운동을 하잖아요. 뭐 운동장 한 바퀴를 도는 운동. 한 바퀴를 삥 돌잖아. 그러면 시간이 있고 거리가 있잖아요. 그럼 속력은 무조건 뭐 예를 들어서 속력값은 변하지 않는다든지 시간당 속력을 보면 그죠? 거리는 계속 늘잖아요. 거리는. 그죠? 여러분 여기다 만보기 샤고에서 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렇게 움직여도 만보기는 이렇게 커지니까. 그런데 이 거리가 예를 들어서 스칼라면 벡터가 뭐냐? 변위예요. 변위라는 게 변한 위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어보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변위의 정의가 뭐냐? 출발점과 도착점까지 직선거리예요. 무조건. 그럼 한 바퀴 뺑 돌면 얼마일까요? 더 커져요. 0이죠. 출발점과 도착점이 똑같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봐봐요 여러분. 벡터가 어떤 놈이냐면 자 여기 출발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러면 이 직선거리면 처음 출발할 때는 거리든 변이든 똑같아요. 도착점과 출발점과 도착점을 있는 직선거리니까. 근데 문제는 이 구간부터 바뀌어요. 이렇게 되면 거리는 계속 늘잖아요. 그죠? 근데 변이는요. 늘다가 줄어요. 무슨 말이냐? 출발점과 도착점을 잇는 직선거리 이렇게. 어때요? 여기가 변이가 더 크잖아요. 그럼 변이는 뭘 알려줄까요? 지금 관측자로부터 그 물체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떻게 될까요? 그 위치가 점점점 좁아지다가 나중에 얼마 돼요? 0. 그럼 얘는 제자리에 있네. 이걸 안단 말이에요. 숫자를 보고. 숫자만 보고도 물체 운동이 감지가 와요. 하나 더 볼까요? 만약에 너희들이 파일럿이 돼서 전투기 조종사가 돼서 상대의 적기랑 대치 상태예요. 그럼 관제탑에서 물어봅니다. 근데 이게 되게 빠르고 정확하게 물어야 돼요. 야, 지금 어디요? 근데 전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너무 빠르니까 비행기들이 그
전투력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미사일 날라오고 막 이러는데 야 지금 상황 좀 얘기해봐. 그럼 끝날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숫자로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편 아군기한테 저기 속도 딱 물어보면 저쪽에서 만약에 마이너스 얼마라고 물어보면 조금 있으면 전쟁 붙는 거야. 마이너스가 내가 가는 속도 반대로 온다는 얘기거든 마이너스면. 근데 플러스는 뭐 한다는 거야? 도망가고 있다는 거지. 그런 걸 함축하고 있다는 거죠 벡터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구분할 줄 알면 이쪽이 그나마 좀 체계가 잡혀요. 지금 여기 보시면 뭐 등속운동 있고 막 쭉 있는데요. 여기 기본 개념만 쭉 써놨어요. 근데 물어보는 건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없거든. 쉬우니까. 자, 지금 봐봐요. 제가 속력을 이렇게 씁니다. 봐요. 속력은 시간당 거리라고 했으면 시간도 스칼라, 거리도 스칼라예요. 그럼 속력도 스칼라잖아. 맞죠? 부호가 없다 이거죠. 제가 이걸 한번 써볼게요. 시간당 변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은 봐요. 만약에 니네 집에 찾아오는 먼데 살던 친구라면 너네 집을 어떻게 전화로 알려줄 거야? 건물 찍죠? 하고 뭐 찍죠? 뭐 보여? 그게 변이였던 거예요. 방향과 거리를 알려주는 거니까요. 만약에 너희들이 엄마가 전화 왔어. 너 어디 있어? 100m. 엄마한테 맞아요. 그런 거죠? 아니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 어디 독서실에 있어? 그거 뭐 알려주는 거야? 변이를 알려주는 거야, 위치를. 왜? 엄마가 그 독서실 알면 여기로부터 대충 어디쯤 있다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거기다 느닷없이 스칼라 값인 30m. 그리고 하다못해 집안에 있는데 뭐 부르는데 효야 뭐 이렇게 불러. 그럼 지호가 있어 그러는데 3m. 소리라도 들리면 알지. 저쪽에 있겠구나. 그런데 문자로만 3m. 이 화장실에 있는 거지 안방에 있는 거지 뭐 모른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실제로 이 둘의 관계를 볼 때도 속도 속력. 근데 아까 내가 뭐라 했죠? 봐봐요. 노란색 이 면은 직선거리잖아요. 그럼 거리나 변이나 어때요? 똑같겠죠? 그래서 거의 직선 문제밖에 안 나와요. 방향이 바뀌는 문제 안 나온다고. 알았니? 그러니까 그런 바운드리 정도는 알고 들어가는 게 좋다. 알았니? 자, 그 다음 평균 속력 평균 속력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 자, 평균 속력이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지만 어차피 총 걸린 시간을 뭘로 나누면 돼요? 총 이동 거리 나누면 되잖아요. 그죠? 자, 평균 속력, 우리 평균 점수랑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시간당 총 이동한 거리를 푸는 문제들이 이런 거죠, 대부분.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중요한 건 뭐라 해서 얘도 똑같이 단위는 이거예요. 미터 퍼 세크예요, 단위는. 시간은 세크로 잡았고 그 다음 거리는 미터로 하자. 아니면 예를 들어 시간을 아워로 잡고 그러면 거리는 보통 킬로미터로 잡히거든요. 이 킬로미터 퍼 아워가 이제 시속이라고 하는 속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만 잘하면 돼요. 해석. 분모부터 해서. 자, 여기다 대부분 우리가 어떤 숫자를 쓰잖아요. 여기다가. 그럼 얘는 숫자가 이미 있는 거죠. 몇 초 동안? 1초 동안 이거예요. 미터 간다 이래도 괜찮고요. 예를 들어 봅시다. 4m per sec 1초에 몇 미터 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 20m 가려면 몇 초 걸리겠어요? 5초. 이거예요 이거 계산. 이거 V는 T분의 S 이래도 안 해도 된다고. 알았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4m per sec로 10초 동안 이동하면 몇 미터 갔겠어요? 됐네요. 그렇게 푸는 거죠. 40m 간 거죠. 4m 10번 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네. 그렇게 속도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값을 진행을 할 수가 있죠. 자, 단순히 이거 한번 보세요. 평균 속력 이렇게 써있는데 좀 이게 고난이도 문제거든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풀어줬는데 기억하나? 이게 A에서 B까지 있고 여기 중간에 기억나냐? 이렇게 있는 거 풀어내는 거. 자, 얘가 4m per sec야. 얘가 8m per sec야.
어떡할래? 8m로 놔. 중간이가 여기 몇 미터로 놓으라고? 그냥 8m로 놔봐 이렇게. 얘 몇 초 걸리겠냐? 얘 몇 초? 합치면 3초. 합치면 3분의 16m 밖에 안 돼. 알았니?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치고 들어가. 자, 그러면 이제 등속 운동도 배울 거야. 자, 거기에 그래프가 이제 천천히 나오거든. 얘들아, 등속이 뭘 거 아니야? 등속. 등. 같다. 뭐가? 속력이. 그래서 여러분, 등속 운동이란, 자, 이제 잘 들어야 돼요. 물체의 빠르기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여러분, 물체가 변하지 않는 건 딱 두 종류가 있거든. 정지하거나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거죠. 그게 무슨 운동이라고? 등속. 맞아요. 이 둘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다는 거는 이거를 명심해라. 우리 합력 배웠잖아. 그 합력을 알자임이라고 하거든. 영이다. 힘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 자신 스스로의 움직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알겠어? 네. 알자 힘이 0이다. 이런 걸 아주 어려운 말로 관성이라고 그래. 들어봤어? 네. 관상노, 관성. 그 갈릴리. 뉴턴의 운동법칙 1법칙에 사실은 관성법칙이. 근데 그 갈릴리가 발견한 거거든. 18살 때. 얼마 안 남았다, 그지? 그래도 큰일 한번 해야지. 알짜임이 0이다. 왜 내가 힘이 0이다라고 안 하고 알짜임이 0이다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관찰을 하고 있는 이곳은 다 중력장이야. 기본적으로 모든 물체에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합이 0인 알짜임으로 설명해야 돼. 합력이 0인. 그럼 등속 운동을 한대. 자, 이제 봐. 우린 지금부터 그래프를 그리거든. 내 말 잘 들어봐. 이걸 무슨 축이라고 하냐? 이걸. 자, 이제 잘 봐야 돼.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 여기를 B 하지 말고 이렇게 Y 제로, Y 절편, Y의 초기값 이런 말 쓰잖아. 자, 이렇게 있다면 우린 이 노란색 그래프의 직선의 기울기는 점점 증가한다, 일정하다. 그러고 싶잖아. 미치겠지 막 증가하고 있는데 뭘 기울기라 했잖아. 기울기. 이거를 좀 잘 보라고. 일정하다고 놓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 우리는 얘를 Y는 AX 플러스 이렇게 B 대신에 Y 제로로 놓자고. 절편. 됐지? 자, 이제 내가 이렇게 봐. V가 속력이거든. 그리고 나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거야. 알았어? 그러면 얘는 공식이 어떻게 될까? 요 V 제로잖아. V는 AT 플러스 V 제로. 됐어? 여기 기울기가 누구야? AG. 이게 어떤지 지금 일정하잖아. 맞지? 그렇다면 왜 얘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 이렇게 있는데 얘는 1사분면, 4사분면밖에 없을까? 얘가 뭐니까? T잖아. 니네 시간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 스칼라야, 벡터야? 스칼라. 스칼라 마이너스 없거든. 그래서 니네 그래프는 다 없어져. 왼쪽이. 알았어? 이게 차근차근 더 봐봐. 그러면 봐봐라.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우리 이런 그래프도 그릴 수 있잖아. 이걸 무슨 그래프라고 하지? 상수 그래프라고 그래. 기울기 얼마야? 그럼 몇 차 함수야? 0차 함수잖아. 이게 몇 차 함수고? 1차. 이거 미분하면? 이거 적분하면 1차. 알겠어?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우리가 A가 0이다 해가지고 우리는 보통 뭐라 그래? V는 V제로. 그잖아 이게 V제로면. 이런 운동이 등속 운동이라고. 알았어요? 네. 힘이 없는. 그래서 거기 등속 운동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되어 있어. 이제 봐봐야 돼. 잘 봐. 이게 뭐라고 했어 얘들아? 시간이 이건 뭐지? 속력 이렇게 할게. 그래 놓고 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거야. 이 그래프를 잘 해석해봐. 얘 단위가 뭐지? 됐어? 얘 단위가 뭘까? 세컨 그치? 그래서 여기다 5 쓰고 여기다 10 썼어요. 자 10을 해석해봐. 1초 1초에 2m 10m 10이라고 10 네. 10 1초에 10m 5초는 10m 1초에 10m 가는데 50m 아니야? 이해 가냐? 네 알바 쓰면 딱 좋겠는데. 야 하루에 10,000원 줄게. 일주일 지난 다음에 자 15,000원 깜싼다 할 거 아니야. 씨. 야 50m인데 이게 나오더라. 다시 말해서 봐라. 요걸 잘 보려면 니네 이거 맞춘다. 100% 맞춘다 니들은. 얼마? 이 얼마? 약분 되잖아. 아, 그지? 사인 x 이러지 말고 니네가 뭔 사인을 세웠다고. 그래 단위원산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거잖아. 이거. 근데 단위를 써봐. 미터 포 뭐라고? 세크 얘는 지워진 사. 그래서 몇 미터? 50m 자 이걸 시간과 이동거리로 나타내. 얘를 얘로 나타냈더라고. 1초 때 몇 미터 갔겠냐? 10m 2초 때 20m 자꾸 커지네. 네. 그러면 자 시간과 거리 이게 거리거든. 이 면적이 거리. 네. 그럼 얘는 직선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네. 네 알았니? 근데 이렇게 되면 자 상수 그래프가 직선 그래프로 가면 이거 적분이야 미분이야. 적분이거든. 그때는 이것 값을 꼭 제시를 해야 돼. 초기 값을 적분할 때. 난 이거를 이렇게 할 거야 0으로. 그럼 얘는 잘 봐라. 몇 초 때? 5초 때. 어차피 가로치고 시간으로 똑같으니까 몇 미터 갔어 면적? 50m 50을 쓰는 거야. 됐지? 그리고 출발이 얼마라고? 0 됐니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잘 봐. 요 단위가 뭐지? 이동거리 단위가? 미터 얘는 세컨 세컨드. 미터 퍼 세컨 속도라고 기울기. 이해 갔니? 네. 얼마 나왔어? 11 10 나왔지? 네. 자 그럼 자 이것도 쓸 수 있지 이렇게. 네. 이거 얼마야? 50 0이잖아 S제로. 이게 갔어 안 갔어? 네 그럼 S는 몇 T? 10t 요 10이 뭐냐고? 속력이라고 기울기. 네. 일정에 증가해. 일정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그린다고. 그럼 이걸 이렇게 그리면 이건 적분이야 미분이야? 미분 그러네. 야 뭔가 감이 오냐? 네. 다시 한번 봐봐. 자, 얘가 있는데 두 불체 운동이 있어 이렇게. B는 0부터 2초 동안에 몇 미터 갔어? 2초 10m 10m. A는 11m 네 2초 동안 20. A는 네. 이거 얼마야? 1 1. 아이.
됐지? 네. 자, 기울기다. 직선 기울기야, 맞지? 네. 가로축의 변화량, 이게 델타라는 표현을 쓰거든? 네. 몇 초 걸렸어? 2초 동안. 세로축의 변화량, 얼마 갔어? 세로 얼마 갔냐고? 10이라고, 11이 아니라고. 그럼 기울기 얼마야? 5. 이 그래프야. 자, B는 뭐라고 할 수 있어? S는 5. D. 속력 어떠냐 소리? 같아요. 같네. 네. 잘 봐. 이 둘을 이걸로 바꿀 거야, 속력으로. 어디로 같기는 한데. 이게 끝이야. 자, 여기다 내가 2초 그릴게, 2초. 둘 다 2초 동안 몇 미터 갔어? 10m 갔지? 얘가 이루 가는 건 뭐라고 그랬어? 적분이야, 미분이야? 이렇게 가면? 차수가 커져. 접수. 싸울 적, 적분이라고. 네. 내가 아까 얘기했지. 자, 적분할 때는 반드시 초기값을 제시해야 된다고. 네. 이건 지금 뭐냐? 미분이지? 네. 미분은 제시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적분으로 가면 B는 SL가 0이고 A는 SL가 1이고 이렇게 주어져야 된다고. 결국 뭘까? 기울기가 똑같은 애는 속력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잘 들어? 0초일 때 잘 들어 내 말 듣는다. 이 그래프 딱 보고 얘기해. 2초일 때 속도 누가 빠르다? 일주일 때 속도 같다. 같다. 얼마로? 5. 5. 그럼 자, 0초일 때 A는 속도가 얼마냐? B는? 봐, 헷갈리지? 여기 0초일 때 속도 얼마야? 5요. 봐. 기울기를 봐야 되는데 자꾸 이걸 보는 거야. 0 이런 거 자꾸. 숫자적인 해치로. 그러면 잘 봐라. 지금 얘들 같은 경우 A, B가 동시에 기준점을 출발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0은 기준점이거든. 네. 자, A, B 얘는 B가 A를 언제쯤 따라잡겠냐. 이 그래프 보고. 따라를 못 잡는 거. 영원히 못 잡지. 0초일 때 몇 미터 간격이었어? 서로 1미터 간격이었어. 귀잖아. 1미터 앞에 있었단 말이야, A가. 그럼 2초 때. 역시 1미터 앞, 영원히 못 잡아. 속력이 동일해서 애들은. 이런 걸 자꾸 상상해서 그래프에서 끄집어낼 줄 알아야 돼. 그래 물리가 재밌는 거야. 아, 이게 이 뜻이었구나. 이게 이것이었구나. 그러니까 물리도 배우는 거라고. 너네가 이상하게 배웠으니까 헤매는 거지. 정확하게 배우면 아, 이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쓰고 이래서 이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수학이 이렇게 응용되고. 알았냐? 다음 시간에 등속운동 한 번만 더 설명해주고 다음 시간에 숙제는 저렇게 해줄까? 101쪽만 해오자. 네. 알겠냐? 네.